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6월 2일 화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개장 초부터 조선 3사가 카타르, LNG선 수주 협약에 힘입어 강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3조 6천억에 육박한다는데 잠시 후 확인해 보고요. 이와 반대로 조금 우려되는 상황도 있는데 중국이 미국 농산물 수입을 중단하는 것을 지시했다라고 합니다. 확인해 보고요. 자, 바이오주들, 최근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HLB, 헬릭스미스, 차바이오텍까지 오늘 강세가 나왔는데 이 부분 순환매 도는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다우지수 25,500포인트 이 구간을 계속 두들기고 있다라고 했는데 돌파할 자리를 돌파 못하면은 한 차례 밀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정도에는 한 차례 돌파 시도 정도는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딱 붙여놨는데 25,500 돌파 시도가 나오는데 안착되느냐 아니면은 밀려나느냐 요 부분이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장담은 할 수 없지만 나스닥이 요즘 굉장히 좋습니다. 9,400포인트 요 구간을 돌파해 있죠. 그럼 9,800까지는 가능성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선을 그어드리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9,400포인트 돌파한 건 아주 좋았고 나스닥의 이 강세를 보아서는 다우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긍정적인 의심은 해볼 수 있는데 다우랑 나스닥이랑 움직임이 좀 다르다 보니까 또 그렇다고 또 마음 놓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우지수는 좀 움직임을 보면 되고 나스닥은 지금 구간에서 이 정도 잘해줬으면 좀 쉬었다가도 되고 더 출발해서 더 위쪽으로 가면은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코스닥이 제일 강한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나스닥도 지금 못지않게 강하고 기존 사상 최고가 근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10,000포인트도 올해 안에 가능해 보이죠. 그러면은 이 부분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미국 농산물 수입 중단을 지시했다라고 했는데 중국 당국자는 이제 국영 농산물 구매 기업이죠. 중량그룹 이제 코프코라고 하고 비축곡물 관리 시노트레인이죠. 시노그레인이죠. 시노그레인의 미국산 대두랑 돼지고기 같은 경우 구매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게 무역 협상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이행하는지 지켜보겠다라고 트럼프가 발언한 것 기억나시죠? 농산물이 주요 구매 물품인데 이 부분을 구매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미중 무역 협상 1단계 부분 이 부분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조금은 긴장감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현재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크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 정도 지시의 따위인데 이게 본격적으로 틀어졌다라고 보지는 않는 정도 시각이에요.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유심히 좀 봐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아예 파기하거나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코로나가 해결되지도 않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한참 진행 중이라 리스크를 키우기 어려워요. 트럼프도 이제 대선이 이제 반년도 안 남았죠. 11월이니까. 그래서 트럼프도 지금 지지층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여기서 돌파구를 좀 마련해야 하니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유가 부분이 코로나 이후로 좀 문제가 됐었는데 이제 오펙 플러스에서 유가 감산을 이제 1, 2개월 정도 연장하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있으면 안정되지 않겠냐라는 러시아의 주장. 러시아는 이제 다음 달 정도부터는 감산된 부분을 이제 조금 줄이는 게 어떻겠냐, 조절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우디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말까지는 이제 감산 유지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절충안이 한 9월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지나면 좀 더 확정이 될 것이고, 그리고 확정된 다음에도 계속 변동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유가 감산 부분이 지속되고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듣고 알고만 가시면 됩니다. 영국이 브렉시트를 단행했죠. 그래서 존슨 총리가 EU 폰더라이엔 위원장과 브렉시트 협상 6월 안에 이달 안에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요거는 참고로 알고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는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자, 우리나라 증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최근에 굉장히 좋다라고 했습니다. 1950포인트 이 구간 돌파하는 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사이에서 조금 머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넘어가고 있어요. 2050포인트를. 제가 의심은 했지만 제 생각보다 조금 더 빠르게 돌파합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초는 어렵고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정도에 돌파 시도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보다 조금 더 빠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그 부분 생각하고 계시고 그러면은 다음 주 정도까지 이렇게 좀 횡보한 다음에 올라가는 걸 생각했는데 먼저 올라가면은 계속 간다기보단 가다가 조금 쉬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돼요. 그래도 속도가 빨라진 거는 더 좋은 겁니다. 쉬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더 가기 위해서 쉬는 거니까 쉬는 건 나쁜 게 아니다. 혹시나 휴식 구간이 나와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생각보다 지수가 강하다. 코스닥은 저렇게 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도 코스피까지 이렇게 강할 거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좋습니다. 긍정적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요. 자, 오늘 수급 같은 경우 외국인이 매도하지 않았죠. 기관도 뭐 그러면은 코스피 주식은 그냥 다 쉬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크게 변동이 없다. 연기금도 오늘은 쉬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쉬어가는 하루.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외국인이나 뭐 기관이나 뭐 엄청난 뭐 매도가 나오지 않았고 쉬어가는 타이밍에 개인 투자자들이 좀 일부 매수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코스닥에 조금 관심 갖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적어도 매도만 안 하는 것만 해도 뭐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선물 시장도 좀 쉬었고 수급이 전체적으로 쉬어가는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지수는 자연스럽게 위쪽으로 가고 있는데 수급이 좋거나 나쁘거나 한 게 없어요. 그냥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럼 기존 수급은 어땠느냐? 하락을 방어하고 제한하고 내려가면 손실이니까 내려가면 손실 보는 그럼 내려가면 안 되는 포지션을 만들고 위쪽으로 가면 수익 나는 포지션을 만들어 놨다. 그러면은 그 포지션대로 그냥 시장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별다른 움직임 없이. 오늘 특이 동향이라고 하면은 풋옵션 매도가 있는데 이 풋옵션 매도는 하락하게 되면 손실 보는 겁니다. 그럼 외국인들이 지수가 하락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수급 동향 자체는 그냥 뭐 리스크를 계속 줄이고 있다. 위쪽으로 올라가면서도 조정이 나와도 강한 조정이 아닌 쉬어가는 흐름 정도일 가능성이 높게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이 농산물 구매를 중단하는 것을 지시했다라는 것에 비하면은 수급이 제 생각에 보면은 너무 좋은 수급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정도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참고하시고요. 그래도 약간의 긴장감은 갖고 계세요. 저게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도 여기서 악동짓을 하진 않을 것이다라는 심리가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 뉴스는 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무역 협상하고 연관이 돼 있으니.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역시나 뭐 좋습니다. 연일 뭐 사상 최고치, 사상 최고치래. 52주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해서 740포인트를 이제 넘어와서 750포인트 사이 이 구간에서 약간의 진통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기존에도 말씀드렸죠. 이거 뭐 워낙 개별 수급으로 해서 그냥 저항받아야 되는 구간에 그냥 날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항 그냥 돌파 계속 그냥 돌파하고 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여기서 좀 진통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원래는. 여러분들도 계속 이제 하락을 염두에 두고 벌써 다 올라온 거 아닙니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제가 볼 때는 위쪽 방향을 의심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코스닥도 언제든지 이렇게 좀 쉬었다가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냥 가더라도 또 유동성 생각하면 그냥 가는 것도 뭐 순리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그냥 무작정 예측하기보다는 그냥 순리대로 받아들이시고 너무 약세 쪽을 생각할 이유는 없다. 약세가 나올 만한 이슈들을 민감하게 체크할 필요는 있어요. 체크는 하되 미리 지레짐작해서 하락에 베팅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불안하면은 차라리 현금을 조금 들고 가시는 게 낫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제가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라고 4월 초에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후로 그때 500포인트 대였죠. 지금 벌써 700포인트 중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뭐 우려하시는 분들 중에 그럼 조정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차라리 현금 조금 들고 있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락 포지션을 들고 있으면 그냥 올라가면은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락 포지션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지금 뭐 그냥 결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락이 나면 어떨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했어요. 그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거예요. 그분들이 주식시장 경험이 있다 보니까
항상 조정이 나왔다라는 걸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런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유동성 장세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하신 거예요. 이 부분은 적어도 2009년 정도는 경험하셔야 10년도 더 돌아가야 되죠. 2009년 이후에 이 벤버냉키의 시장을 경험하신 분들 정도는 돼야 지금 시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건 경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무작정 이해하시려고 하면 이건 특수한 상황이 항상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특수한 상황이고 이런 특수한 상황이 학습 효과로 인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도 뭐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을 때 무조건 이렇게 간다? 아닙니다. 이건 특수한 상황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 이번만큼은 하락보다는 차라리 불안하면 현금을 들고 있는 게 낫고 그리고 너무 약세 쪽에 치우치지 않는 게 낫다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그렇다고 뭐 계속 무작정 날아가느냐 이거는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는 게 좋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위쪽으로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어요. 지금 현재 수급 상황이나 이제 뭐 지수 상황이나 보면은 저런 부분만 확인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농산물 같은 미중 무역 협상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트럼프가 깽판 치진 않을 것이다. 이 부분만 확인돼도 시장은 좀 안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러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수급은 들어오고 있지요.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조선 3사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이나 이제 대우조선해양, 뭐 삼성중공업 등등 해서 이 조선주들, 조선기자들 오늘 강력한 모습을 보였죠. 카타르 국영회사 이제 카타르 페트롤리엄에서 한국조선 3사랑 LNG 관련 협약을 맺었다. 뭐 백척 작년부터 뭐 말씀을 드렸죠. 2027년까지고요. 27년까지 LNG선 건조슬롯 확보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로 약 23조 6천억 원에 해당된다라고 하니 당연히 뭐 이런 대우조선해양도 그렇고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이런 관련주들이 자연스럽게 상승이 나오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얘기가 이제 하반기 쪽에 기대감을 모으고 나올 것이다. 그러니 조선주들 보유하신 분들 이것으로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은 치고 빠지는 전략. 신규 매매하시는 분들도 지난주에 매매 들어갔다. 그럼 조정 구간에 매매하고 치고 빠지는 전략이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조선주가 이런 수주 이슈가 나올 때마다 LNG 쪽은 강점이 있기 때문에 위쪽 우상향하는 거는 뭐 자연스러울 겁니다. 근데 주도주가 될 정도는 아니고 추세적으로 가느냐는 물음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차례 이슈가 있을 때 강세가 나오면은 정리했다가 뭐 나중에 뭐 조정이 나오면 다음 이슈 기다리면서 그때 재매수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번에 잘 정리하고 지금 시장에서 좋은 종목들 그리고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들로 많이 올라간 종목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막 출발한 종목들로 교체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바이오주가 요즘 살아나고 있죠.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가 오늘 뜬금없이 상한가를 들어왔어요. 파킨슨병 임상치료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들렸는데 이게 차바이오텍 얘기가 아니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제 뭐 차바이오텍이 한때 근무했던 미국 하버드대 의대 교수로 재직 중인 이 김광석 교수님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엮여가지고 차바이오텍 얘기가 됐는데 요건 좀 루머 정도로 보고 이슈는 됐지만 좀 어느 정도 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상승폭은.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무근이라고 하니 이 부분은 유지된다기보다는 조금 정리. 그래서 급등했을 때는 뭐 어느 정도 그래도 기존에 있던 이 지수권보다 2만원보다는 좀 높은 가격에서 매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레고캔바이오 레고캔바이오가 1대1 무상증자 얘기 나오고 나서 좀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뭐 좀 기술력 자체는 인정받은 뭐 기업 정도로 인식되고 있었는데 시장에서 무상증자 이슈로 어제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거 계속 똑같이 말씀드리죠. 급등 나왔을 때 추격 매수하는 거 아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고점 잡으신 분들은 순식간에 손실이 커지는 날이다. 윗골이 굉장히 길게 달렸죠. 양봉보다 어떻게 보면 더 길게 달렸네요. 이렇게 단기간에 손실을 볼 수 있다. 그러니 추격 매수는 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이 잘 정리할 구간으로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도 이제 엔제시스 3- 이상 재개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지난번 임상 오염 그리고 오염 때문에 된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임상 실패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임상시험 운영 본부장, 품질관리본부장 출신을 이제 영입하면서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매 나오면서 지금 최근에 요 63,000원 부근 요 구간에서 진통을 겪고 있었는데 한 차례 강세가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뭐 8만원 넘어가는 게 관건이 되겠죠. 못 넘어가면 이 구간에서 조금 줄여야 될 수도 있고 넘어가면은 좀 보유해서 10만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만원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HLB도 굉장히 오래 기다리셨을 겁니다. 작년에 스토리가 있죠. 요 7만원대에서 뭐 매수 가능하다. 그리고 급락한 후에 한 차례 이제 1차 지표 이제 충족을 못 시키면서 급락이 나왔죠. 그러면서 기자회견에서 진양권 회장께서 좀 어려울 것 같다. FDA 승인 어려울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그러면서 급락이 나왔는데 한 차례 정리하고 밑에서 28,000원 구간 회복할 때 재매수하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28,000원 부근에서 매수. 그리고 이 종목은 20만원 넘어갈 종목이 아니라고 했어요. 20만원 넘어가면 그 당시에는 코스닥 시총 1위 쪽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는 없다. 왜? 이 HLB의 리보세라닙이라는 이 표적 항암제가 글로벌 신약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NDA 통과돼서 판매가 허가됐다라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죠. 에스모 이제 유럽 종양학회에서 이제 좀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17만 5천원을 넘어갈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위에서 20만 원대에서 매수하신 분들 잘못하면은 12만 5천원까지는 단기간에도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하락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40%에서 41% 정도의 손실이 나온다라고 계산까지 해드렸죠. 그러면 3일 만에 밀렸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조금 진통을 겪으면서 제가 12만 5천원 회복될 때까지는 크게 움직임이 없을 테니까 이 12만 5천원 회복한 다음에 그 이후 움직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오늘 거래량 나쁘지 않아요. 양호합니다. 그러면서 12만 5천원 넘어와 있는데 13만원 요 구간을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12만 5천원, 13만원 요 구간이 약간의 진통이 있을 수 있지만 12만 5천원만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힘 모아온 것을 발판 삼아서 한 차례 위쪽으로 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가격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12만 5천원 요 구간을 거래량 실어서 내려가지만 않으면 돼요. 약간의 뭐 진통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흔들기 정도는. 여기는 이탈하지 않고 다시 회복해주는 게, 유지해주는 게 중요하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바이오주들 이렇게 순환매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좀 고생하신 분들은 되게 정리하는 구간으로 보시면 되고, 제가 시장 격언 항상 말씀드리죠. 만약에 이 종목을 저희처럼 이제 수익권이 아니라 물려 계신 분들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은 물린 종목들 아까워하지 말고 물린 종목은 본전 부근 오면 약간의 마이너스 뭐 2, 3%뭐 이런 건 좀 인정해 주자고요. 물린 종목은 본전 부근 오면은 어떻게 한다? 일단 절반은 매도하고 보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은 올라가면 나머지 절반 가지고 수익을 보시면 되고 다시 밀리더라도 절반을 매도했기 때문에 한결 가벼워지죠, 종목이. 그렇기 때문에 물린 종목은 본전 가게 되면은 절반을 매도하는 게 이게 시장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참고해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주들 최근에 올라오고 있으니 이 부분 기회로 활용하세요. 자, 그리고 어제 일본 수출 규제 쪽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조금 쉬었던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동지셀미캠 같은 경우는 포토레지스트 대장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뭐 양호한 흐름 나왔고요. 그래서 기존 고점 부근에 뭐 거의 다 왔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이 좋았고 그리고 불매운동 관료주로는 모나미가 뭐 기존부터 항상 대장이었는데 이 종목이 어제 이 기존에 저항했던 4,500원 요 중요한 구간이다. 여기를 넘어가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드렸는데 갭으로 돌파한 다음에 한 차례 올라갔습니다. 이 종목 1,000원 단위로 저항이 있다라고 작년부터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좀 차트를 좀 길게 보면은
이제 5,500원 다음은 이제 6,500원이 되고 이렇게 1,000원 단위로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 당연히 7,500원, 8,500원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 5,500원을 두들기고 돌파 못하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항 구간에 갔을 때는 분할 매도하는 게 돌파를 못한다라고 하면은 분할 매도하는 것, 그리고 돌파해서 안착하면 조금 더 보유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뭐 신성통상 같은 경우는 요 모나미랑 다르게 어제 요거 같이 말씀드렸죠. 모나미는 이렇게 붙여놨는데 신성통상은 이렇게 돌파 못한 거는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드리죠. 오늘 돌파 시도 나오다가 결국은 마이너스로 끝났죠. 그래서 갭으로 해서 돌파한 종목과 돌파를 못하고 유지된 종목과는 이렇게 움직임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돌파를 할 때는 제대로 돌파를 해줘야 적어도 손실을 크게 보진 않는다라는 것.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20대 국회 1호 법안이죠. 그래서 통일 경제 특별구역 설치 법안을 이제 평화경제특별구역법으로 바꿔서 재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북한이랑 뭔가 모색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남북경협주 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대표 종목이 뭐 아난티나 현대일리베이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뭐 살짝 뭐 크다 보니 뭐 크게 움직임은 없었어요. 아난티 같은 경우는 살짝 움직였고 대신 오늘 같은 경우는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가 조금 움직였습니다. 움직임이 나와서 이제 올라왔는데 보시면 아난티는 이만큼 올라온 상태라서 조금 올라온 것이고 좋은 사람들은 그동안 못 움직였었죠. 그래서 못 움직인 종목이 좀 강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에 좀 올라왔던 경협주들은 오늘은 쉬어가는 흐름이었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황과 이슈 종목들은 이만큼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갈게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댓글로 숫자 3 남기신 분들은 영상 잘 봤습니다라고 표현해 주시는 거니까 궁금해하지 말고 3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성공적으로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